key thing about natural gas is it's been stuck in a range between basically 2 and 5 for almost 20 years. Every time it gets in the upper end of the range, it goes down. Now, the key thing that's happening this year was we're having this second colder than normal winter in a row. Despite global warming, that's a bit of a shock. But as Scarlett mentioned, as of Wednesday, the front contract will be March, and that's trading $3.70. You look at the apex of the bell curve going out to January of next year, it's around 5. And what's going to happen now, we have about a good summer season, a good 8 months to bring on more supply, and that's what natural gas has been doing for decades. It always does. 일부 상업적 결정은 경제에 국한되지 않는다. 기관 내 의존성과 자율성 사이의 균형을 바꾼다. 2025년 3월 초 중국 상무부의 한 결의안은 미국산 액화 천연가스 LNG 수입을 즉시 전면 중단시켰다. 이 조치는 어떤 연설이나 공개적 대립 선언도 동반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그 효과는 즉각적이었다. 기존 계약이 중단되고 선적이 보류되었으며 수취 터미널이 대체 경로로 전환되었다. 이 사건의 영향은 당시 회의실에서 벌어진 일에 국한되지 않았다. 이 결정은 10년 넘게 구축되어 온 미국 중심의 아시아 에너지 공급망이라는 물류 사이클을 무너뜨렸다. 그 주말 멕시코만 항만 운영자들의 기술 보고서는 정체된 물량에서 비정상적인 증가를 기록하기 시작했다. 수출업자들은 중국 중개업체들의 일방적인 지급 중단을 보고했으며 상업보험 비상 메커니즘을 가동했다. 그간 안정적이라 여겨졌던 공급망은 갑작스러운 재검토에 직면했다. 이 초기 몇 시간 동안 드러난 것은 단순한 물류 지연 사건이 아니라 전략적 재편의 더 광범위한 신호였다. 중국은 조용히 신흥 글로벌 경제의 한 분야에서 미국의 우선 고객 지위를 잃었다. 동시에 캐나다 당국은 한국, 일본, 말레이시아 대표들과 일련의 양자 회담을 시작했다. 이 회의들 뒤에서는 브리티시 컬럼비아산 액화 천연가스 LNG 공급을 앞당기기로 하는 합의가 이루어졌다. 이러한 조치가 필요한 인프라 시설은 이미 전년도 말부터 기술적으로 가동 가능한 상태였다. 민간 컨소시엄의 자금과 정부의 지원을 받아 건설된 키티멧 터미널은 가속화된 확장 체제로 운영되기 시작했다. 따라서 대체는 즉흥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다. 기존 역량을 중첩하여 진행되었으며 장기적인 전략적 결정에 전형적인 신중함을 유지하며 수행되었다. 한편 워싱턴에서는 산업계가 사건에 대한 통일된 해석을 모색하고 있었다. 주요 에너지 부문 노조들은 에너지부와 긴급회의를 요청했다. 생산 주지사들은 보상 보장을 압박했다. 그러나 첫 몇 주 동안 공식적인 무역 재조정 선언은 없었다. 이 침묵은 제도적 당혹감의 신호로 해석되었다. 사전 통보 없이 대규모 고객을 잃은 것은 전문가들 사이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우려, 외교 정책 결정과 경제적 대응 능력 사이에 점점 커지는 괴리를 부각시켰다. 중국의 움직임은 고립된 현상이 아니었다. 중단 발표 며칠 후 인도 국영 기업이 캐나다 정부와 10년간 추가 가스 구매 계약을 체결했다. 서울에서는 현지 당국이 밴쿠버 기업들과 협력해 새로운 수취 터미널 공동 자금 조달에 관심을 확인했다. 한 달도 차에 되지 않아 태평양 에너지 지형도는 미국이 차지하던 자리를 새로운 공급축을 중심으로 한 지역 행위자들의 연대로 대체하며 재편되었다. 이 전환 속도는 예측 가능성의 정도와 정비례했다. 미국이 정치적 명분으로 협정을 재검토하는 동안 캐나다는 규제 및 계약 안정성이라는 명성을 공고히 했다. 공급 흐름의 변화는 미국 내수 시장에 즉각적인 영향을 미쳤다. 중서부 주들의 지역 인플레이션 지수는 특히 중장비 운송에 의존하는 부문에서 상승세를 기록했다. 일리노이주에서는 비료 기업들이 에너지 원자재 수급 지연을 통보하고 농무부와 회의를 소집했다.
텍사스에서는 석유화학 업계 대표들이 물류 재편의 어려움으로 인해 산업시설의 일시적 가동 중단 위험을 경고했습니다. 이 문제는 의회에서 논의되기 시작했습니다. 에너지 및 대외무역위원회의 비공개 회의에서 의원들은 일방적 결정이 수출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을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채널을 구독하신다면 저희가 이러한 구조적 움직임을 명확하고 맥락을 고려하며 책임감 있게 기록하겠다는 약속을 지키고 있음을 아실 겁니다. 이것이 바로 저희가 매회 에피소드에서 추구하는 바이며 숫자 뒤에 숨겨진 제도적 파장을 이해하고 싶을 때마다 여기서 찾아보실 수 있는 내용입니다. 이 시점부터 사태는 다층적 제도적 구조를 둘러싸기 시작했다. 미국 상무부는 비공개로 영향을 받은 수출 기업 대표들과 일련의 기술 회의를 시작하며 영향평가를 수립하고 가능한 대체 유통 경로를 모색했다. 그러나 내부 자료는 원래 중국으로 수출될 예정이었던 생산량을 재배치하는데 점점 더 어려움이 커지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동시에 국무부는 도쿄, 서울, 하노이 주재 외교 공관들의 캐나다 정부와 새로 체결된 협상에 대한 정보를 요청했다. 목표는 협정을 중단하는 것이 아니라 진행 중인 재편의 깊이를 이해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원래 수입 흐름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설립되었지만 이제는 수출 차질을 추적하는 임무를 맡게 된 국가에너지안보위원회의 역할이 중요해졌다. 이 위원회의 내부 보고서 중 하나는 이후 유출되어 공개되었는데 아시아의 세 주요 수입업체와의 계약을 동시에 잃는 것이 에너지 부문의 무역 목표를 위태롭게 할 뿐만 아니라 비료, 농업, 산업, 중공업과 같은 2차 생산망에 재정적 파장을 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러한 인식에 따라 일부 의회 의원들은 상호 공급 보장을 중심으로 한 미국, 캐나다, 멕시코 협정의 휴면 조항 재활성화를 주장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 제안은 원래 기술적 성격의 조약을 정치화하려는 시도라고 해석한 의원들의 반대에 부딪혔다. 한편 캐나다 정부는 새로운 흐름의 제도화에 초점을 맞춘 외교적 노력을 강화했습니다. 국제무역부는 아시아와 유럽으로의 에너지 수출 프로젝트를 지원하기 위한 특별 기금 설립을 발표했습니다. 전체 패키지에는 항만 인프라, 물류 보조금, 규제 보장을 위한 금융 지원 라인이 포함되었으며 최대 60억 캐나다 달러의 자금이 투입될 예정이었습니다. 캐나다 개발은행은 에너지 공급망 내 중소기업에 초점을 맞춰 이 자금의 일부를 운영하도록 동원되었다. 이 조치는 경쟁국들의 국영 자본 지원 컨소시엄과 경쟁하는 데 장벽에 직면해 있던 민간 사업자들로부터 호응을 얻었다. 법적 관점에서 이 움직임은 다자간 무역협정에서 지금까지 거의 사용되지 않았던 장치들을 활성화시켰다. 캐나다는 미국의 관세 불확실성 증가가 장기 투자에 불리한 환경을 조성한다고 주장하며 아시아 파트너들을 우선시하는 것을 정당화하기 위해 전략적 예외 조항을 활용했다. 세계무역기구 관측통들이 아직 검토 중인 이 주장은 한 파트너의 일방적인 조건 변경이 즉각적인 경로 다각화를 정당화했던 선례를 바탕으로 구성됐다. 그러나 이 법적 논란은 더 광범위한 교착 상태의 한 증상에 불과했다. 계약상 예측 가능성과 정치적 주권 사이의 긴장이다. 금융 시스템의 이면에서는 적응의 신호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투자 펀드들은 미국 에너지 인프라, 특히 멕시코만에 위치한 수출 터미널과 직접 연계된 자산에 대한 노출을 재평가했다. 신용평가사들은 아시아 시장에 크게 의존하는 기업들의 신용 등급을 조정했다. 이와 동시에 캐나다 통화는 에너지 수출 수익 증가 기대감에 힘입어 일시적인 상승세를 기록했다. 이 움직임은 유럽 기관 투자자들의 눈길을 끌었으며 이들은 캐나다 액화 천연가스, LNG, 선물 계약을 담보로 한 증권에 대한 참여를 확대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수렴 현상은 해당 사건이 에너지 부문을 넘어 국제금융위원회에서 논의되기 시작한 이유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2025년 2분기부터 캐나다 중앙은행은 아시아 및 유럽연합 중앙은행 대표들과 일련의 회의를 시작했다. 공식 목표는 에너지 수출과 관련된 장기 계약 결제에 대한 보상 메커니즘을 조율하는 것이었으나 분석가들은 이 회의를 태평양 횡단 경제 회랑의 제도화를 위한 더 큰 전략의 일환으로 해석했다. 이 협상의 정교한 수준은 캐나다가 단순히 미국 공급업체가 남긴 공백을 메우려는 것이 아니라 예측 가능하고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청정 에너지 공급의 기준점을 마련하려는 의도를 시사했다. 미국 측에서는 그 영향이 비대칭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했다. 전통적으로 천연가스 수출에 의존해 온 주들은 세수 감소와 공공 서비스에 대한 압박으로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주 정부들은 의회에 긴급 지원을 요청한 반면 야당 의원들은 연방 차원의 무역 재편 계획 부재를 비판했다. 공청회에서 업계 경영진들은 계약 손실, 투자 위축, 근로자 고용 불안정 등을 보고했다. 주요 우려는 일시적인 수익 감소뿐만 아니라 미국의 에너지 공급국으로서의 국제적 입지가 구조적으로 대체되기 시작한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에너지부는 해당 산업 회복을 위한 경기 부양책을 제안하기 위해 태스크포스를 구성했습니다. 검토된 방안에는 보조금 확대, 세금 감면, 물류 전환 인센티브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그러나 내부 전문가들은 이러한 조치들이 필요하지만 더 광범위한 외교적 재편과 동반되지 않는다면 그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고 경고했다. 내부 메모들은 국제 파트너들의 신뢰는 재정적 인센티브만으로 회복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규제 예측 가능성과 계약 안정성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캐나다 정부의 대응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대립하기보다는 통합을 선택했습니다. 수사적 논쟁으로 시장을 다투기보다는 기술적, 외교적 기반을 마련해 국제적 위상을 재정립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많은 분석가들은 이러한 태도를 새로운 유형의 주도권 행사로 해석했습니다. 무력에 기반하기보다는 제도적 안정성에 더 중점을 둔 접근이었습니다. 여기까지 읽으셨다면 이러한 유형의 분석이 지속적인 추적을 필요로 한다는 점을 아실 것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일은 단순한 관세 분쟁에 그치지 않습니다. 이는 장기적인 영향을 미치는 동맹과 흐름의 재구성을 의미합니다. 바로 그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움직임을 계속해서 면밀히 주시하고 있습니다. 최근 다자간 기관들이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중국과 캐나다가 에너지 수입 및 수출 흐름에 도입한 재편은 더 이상 일시적인 대응이 아닌 지속적인 구조적 재편 과정의 일부로 간주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움직임의 정확한 의미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견 차이가 존재한다. 미국과 가까운 경제계에서는 파트너들의 결정이 미국 무역 정책의 예측 가능성과 관련된 경기적 불확실성에 자극받은 방어적 태도를 반영한다는 해석이 반복적으로 제기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현재의 단절은 기술적 협상 채널이 재개되고 일방적 관세 조치의 발생 빈도가 감소한다면 일시적이고 잠재적으로 되돌릴 수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반면 다른 분석가들은 제도적 신뢰가 단순한 공급 능력보다 더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는 보다 심층적인 지정학적 변화가 공고화되고 있다고 평가한다. 이 그룹에 따르면 규모 면에서는 제한적이지만 캐나다와 연관된 예측 가능성은 특정 수입업자들에게 미국이 재협상 조건해 제공하는 더 높은 물량보다 더 가치 있게 인식되기 시작했다. 이러한 해석은 평가 기준의 변화를 시사한다. 총 산업 능력에 덜 집중하고 규제 안정성, 법적 확실성, 제도적 일관성에 더 중점을 두는 방향으로의 전환이다. 이러한 기준의 변화는 이미 구체적인 지표에 반영되고 있다. 중국의 공급 중단 이후 첫 3개월 동안 캐나다가 동아시아 국가들과 체결한 계약은 동일 기간 동안 워싱턴이 체결한 계약을 총액 기준으로 초과했다. 캐나다 모델의 매력은 단순히 구축된 인프라뿐만 아니라
이제 대표하게 된 계약 관계의 유형에 기인한다. 일방적 해지 위협의 부재, 다자 간 약속의 준수, 기술적 협의 기구의 유지 등은 정치적 변동성에 덜 취약한 상업 환경으로 인식되는 데 기여했다. 국제경제법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러한 요소들은 불안정한 글로벌 환경에서 공급 안정성을 추구하는 국가들에게 캐나다가 계약상의 기준점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논의는 미국이 단기적으로 제도적 신뢰도를 재건할 수 있는 능력으로 옮겨가고 있다. 행정부 내부에서도 입장은 여전히 분분하다. 일부 계층은 다자간 포럼에서의 약속 재개와 기술적 기준에 기반한 재협상 추진을 통한 즉각적인 외교적 전환을 주장한다. 현행 대통령 전략에 더 부합하는 다른 그룹들은 보호주의적 조치 유지를 새로운 무역 균형 기준을 강요하기 위한 압박 수단으로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내부적 긴장은 일관성 없는 공개 발언과 국제 시장에 보내는 모순된 신호로 드러난다. 한편 에너지 계약 손실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주정부 단위, 의원들은 지역 경제를 보호하기 위한 대안을 모색 중이다. 보상 기금 조성 긴급 고용 프로그램, 생산 인프라 전환 인센티브 관련 제안들이 의회 위원회에서 논의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체계적인 범위에 어떤 조치도 시행되지 않았다. 조정된 대응의 부재는 위기가 무역 영역을 넘어섰다는 인식을 강화하고 제도적 조정의 취약성을 드러낸다. 이와 동시에 전통적으로 중립적인 국가들은 미국의 상대적 위상 약화로 열린 기회를 탐색하기 시작했다. 노르웨이는 북해 항만 인프라를 기반으로 아시아 수입 업체들과 가스 공급 대체 경로 평가를 위한 탐색적 논의를 시작했다. 알제리는 유럽의 기술 지원을 받아 액화 능력 확대를 위한 물류 테스트를 시작했다. 아직 초기 단계이지만 이러한 움직임들은 진행 중인 재편이 캐나다를 넘어 글로벌 에너지 시장 구도의 새로운 단계를 예고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현재까지 이러한 변화의 최종 범위에 대한 합의는 없다. 일부 관측통들은 이를 무역 흐름의 다극화 추세와 부합하는 재조정으로 해석한다. 다른 이들은 주요 행위자들이 지난 수십 년간 에너지 무역을 지탱해 온 다자간 약속을 벗어나 행동할 경우 제도적 분열 위험이 있다고 경고한다. 분석들 사이의 공통점은 이전의 균형이 비대칭성을 지녔음에도 최소한의 예측 가능성을 제공했다는 점이다. 그 균형이 부분적으로라도 깨지면 국가 시스템들은 적응 능력을 요구받게 되는데 모든 국가가 이에 대비되어 있지는 않다. 이러한 불확실성 속에서 제도적 관찰자, 기술규제기관, 에너지안보위원회, 전문의회위원회의 역할이 재정의되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은 추세를 예측할 뿐만 아니라 현재의 결정이 국제체제 내에서 상호 의존성과 자율성 사이의 경계를 어떻게 재구성하고 있는지 이해하는 데 필수적이다. 사건의 구조에 집중된 분석을 중시하는 이들에게 본 채널은 즉각적인 효과뿐만 아니라 진행 중인 제도적 전개에 대한 비판적, 지속적 관찰을 약속합니다. 우리는 모든 움직임을 주시할 것입니다.